이번 전시는 산의 민족 산과 함께한 80년입니다. 산의 민족은 오랜 시간 산과 함께 살아온 우리들의 힘을 의미하며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산과 함께 해온 8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산,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는 광복 이후에서 1950년대 2부 산, 태동의 시대를 열다는 1960에서 70년대 3부 산, 삶의 가치를 더하다는 1980에서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크게는 산을 주제로 하지만 그 안에서 산림과 산악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먼저 산림 파트에서는 전쟁과 수탈로 황폐해진 우리 산이 오늘날의 푸르른 산으로 되살아나 산림 휴양과 복지 등 지속가능한 산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산악에서는 일제강점 이후에 빼앗겼던 국토의 기록들을 되찾고 산악 문화의 대중화를 거쳐 세계적인 산악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과정들을 담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던 민둥산이 서서히 푸른 숲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숲길을 걷고 산을 즐기기 시작하죠. 숲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 덕분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산의 소중함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무분별한 수탈과 벌채, 전쟁으로 산림은 황폐해졌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을 지키고 국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산은 나무가 거의 사라진 민둥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산림이 더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 보호와 나무 심기, 사방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각 도지사들은 조림운동을 독려했고 문교부는 산림 보호를 주제로 한 교육 자료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 소장 유물인 조림운동 강조에 대한 도지사 담화는 1955년 3월 7일 경상북도지사의 담화문으로 조림에 대한 10개의 세부사항이 작성되어 있고 산림 녹화에 대한 도지사 담화는 1956년 3월 이기세 충청남 도지사의 담화문으로 산림 녹화에 힘쓰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6년 문교부에서 발행한 산림보호 교과서는 산림보호의 중요성, 산림화재, 화전, 산림범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기술력과 예산 부족, 전쟁의 여파로 행정조직들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훗날 전국적인 산림 녹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이자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 9월 15일 조선산악회가 창립됩니다. 이들은 1946년부터 10년간 11차례에 걸쳐 우리 국토의 정보가 왜곡되거나 부족했던 자료를 조사 기록하는 국토구명학술 조사를 실시합니다. 각종 학술 자료를 수집해 다녀온 후에는 보고 강연회, 전시회를 통해 학계 및 대중에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1946년 오대산 태백산 학술조사대, 총 3차례 진행된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유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전국의 대학에 산학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학술조사를 위한 등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산학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해양 산악 훈련을 개최했습니다.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 도서 산악 지역을 직접 탐방해 조사와 등반을 병행하는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일반인들이 만든 산악회들도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는 국가 주도적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된 시기입니다. 산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어 다양한 산림 녹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여가 정책이 강화되고 해외 등반이 성공하면서 국민들의 등산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가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강력한 정책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산림 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산림 보호와 녹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1967년 산림청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산림 녹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황폐화된 산지를 복구하는 사방공사, 나무를 심는 조림, 산을 태우는 일을 금하고 화전민들의 이주를 도왔던 화전정리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화전정리 사업은 1966년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면 박물관 소장유물 중 1958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화전대장은 그 이전 자료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2024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화전대장에는 경작자 이름, 가족 구성원 수, 밭과 논의 면적 등 화전민의 정보를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1973년 10년 안에 100만 헥타르의 숲을 되살리는 목표를 세운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농촌 재건을 목표로 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4년 앞선 1978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영일지구 사방사업은 사방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일대에서 추진된 대규모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4,538헥타르의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 산림청과 경상북도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총 연인원 360만 명을 투입해 묘목 약 2,400만 그루를 심고 기반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여가 정책이 추진되며 산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한사랑연맹이 창설되고 서울 인근 북한산 인수봉과 도봉산 선인봉, 강원도 설악산 등지에서는 암벽 등반 루트 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등반 문화는 한층 전문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부터 히말라야 원정 시도가 시작되면서 1971년 로체샤르 원정대는 훗날 에베레스트 원정을 위한 준비와 훈련, 네팔 정부에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7년 고상돈 대원이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인 산악국가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77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장문삼 등반대장의 단수 여건을 보면 발급기간, 목적국가 및 경유국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 담당으로 참여했던 조대행 대원의 등반 노트에는 등반 과정, 대원들의 신체 검사, 등정 당일의 상황과 감정 등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산악단체들은 산악인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등산 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등산 초보자들도 쉽게 산을 찾을 수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산악 문화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복 이후 1960에서 70년대까지는 등산복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산악인들은 무릎까지 오는 니커보커 바지에 반 스타킹을 신고 모직 셔츠에 조끼, 티롤모 또는 베레모를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장도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군화, 군복을 재활용해 입거나 다양한 복장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외국산 전문 장비는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군용품을 재활용하거나 시장 천막사, 대장간 등에서 외국산 장비를 모방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1970년대 초 국산 장비를 개발했던 1세대 브랜드인 모레네 금강 제작소에서는 피켈, 크램폰, 카라비너, 해머 등 다양한 산악 장비를 제작했습니다. 토항성 피켈은 설악산 토항성 폭포 빙벽 초등을 위해 제작되었고 토항성을 의미하는 TWS 이니셜과 제작자 김수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980에서 2000년대는 경제 성장과 소득 향상, 해외여행 자유화로 야외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입니다. 그동안 가까운 숲을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본격화되며 산림복지시설이 늘어났습니다. 해외 원정 등반의 전성기와 함께 종주 산행이나 온라인 산악회 등 산을 즐기는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녹화 중심에서 벗어나 숲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림 조성 사업, 임산물 소득원 개발 등의 임업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불 감시 및 진화 체계가 강화되면서 산불 조심 캠페인이 확산되었고, 산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민의 여가와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을 단순한 자원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해 전국 곳곳에 자연 휴양림이 조성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림을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었고,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등 다양한 산림복지 인프라에서 산림교육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 누구나 숲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림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잘 가꾼 숲은 탄소 흡수원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산림의 기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많은 산악인, 산악단체들이 해외 고산 등반을 떠났습니다. 세계 각지의 고산을 무대로 기존 등로가 아닌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거나 국내외에서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산을 찾아 나서는 초등의 기록을 만들어갔습니다. 실루트 개척, 동계 등정, 거벽 등반 등 다양한 스타일의 도전이 이어지면서 한국 고산 등반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에 활발한 해외 등반과 함께 히말라야 8,000m 14자 완등을 목표로 도전하는 산악인들이 생겨났고, 여성 산악인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1982년 국내 최초 여성 히말라야 원정대가 람중이말 등정에 성공했고, 1993년 한국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지연옥 대장과 13명의 여성 산악인들이 함께했습니다. 한국 여성 에베레스트 원정대원들이 실제로 착용했던 우모복입니다. 사진을 통해 당시 원정대의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옥 대장이 쓴 등반 일지에서는 에베레스트에 등정하기까지의 과정, 날씨, 대원 이름, 시간, 이동 경로 등과 이후 일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라는 뜻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중심 산줄기입니다. 1980년대 초반 지도를 만드는 이우영이 상경표를 발굴하여 백두대간의 옛 개념을 복원시키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백두대간이 소개되면서 대학 산악부, 산악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종주에 나섰고, 1990년대에는 구간 종주 형태로 확산되어 일반인들도 백두대간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는 등산이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퍼져나간 시기입니다. 주말마다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떠나는 안내 산악회가 유행하다가 1990년대 중반 자가용의 보급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개별 산행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KTX와 교통망 발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산악회가 생겨났고, 산림청 100대 명산, 둘레길 조성으로 등산 인증 문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를 계기로 야외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2030 세대들도 트레일 러닝, 혼산 등 다양한 형태로 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산림 녹화의 모범국가이자 세계 최고봉의 이름을 새긴 산악강국입니다. 국민들이 되살린 푸른 산의 기록들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산을 정성껏 가꿔온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편하게 산에 오르고 숲을 즐기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산과 함께 해온 희로애락의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산의 민족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까요?